고준희 양 사망 사건 등 부모의 자녀 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2016년 학대로 숨진 아동 36명 중 27명이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며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모의 자녀 학대 실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황소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보도가 많이 돼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대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부산에 있는 고준희 양 사건이 예. 좀 이슈가 크게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있어서 이제 새 아이가 한꺼번에 불에 타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일으면서 더 한 번 더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준희 양의 경우에는 부모가 이혼 소송 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딸을 맡아서 기르다가 자신의 내연녀도 아니고 내연녀의 모친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아동 학대 문제가 좀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자신들이 아이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했고 또 사실상 암매장까지 했으면서도 아이를 실종 신고했고 또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치밀함이 굉장히 악의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공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정도까지라면 그 부모들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 정신 이상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기는 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병자다 혹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뭐 병원에 격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에 이르는 정신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자녀들을 기르기가 어렵거나 양육을 또 좀 안정적으로 도와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사람들에게서 양육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육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쌓이고 또 부부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뭐 경제적이나 이런 문제가 또 더해질 때 자녀를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또 이제 사건화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이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그것으로 인한 아동 학대 문제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한번 조심해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동 학대라는 이 범위 또는 정의 이걸 어떻게 개념을 정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아동 학대 문제가 많이 이슈화될 때는 이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처벌을 뭐 심하게 한다던가 이럴 때 아동 학대 문제를 생각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더 보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하고 더 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부모의 온전한 보호 속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부모의 우산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의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과정을 함부로 관여하지 못한다. 이제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 학대 문제가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보고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도 아동 학대 범주에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동 학대를 좀 분류를 해서 보자면 이제 소위 이제 때리고 뭐 이제 조르고 아이 몸을 흔들거나 뭐 이렇게 꼬집거나 하는 신체적 학대를 아동 학대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자녀들을 뭐 다른 아이와 심하게 비교한다던가 뭐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언어적 폭력이 있다던가 이런 것도 정서적인 아동 학대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이제 심하게는 성적인으로 이제 자녀를 이제 착취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성학대도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이 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뭐 적절한 그 양육을 하지 않았을 때 유기, 방임 이런 것도 모두 이제 광의 아동학대의 범주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 아동 그 학대 방지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정의를 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신다면 이것이 조금 더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좀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좀 다각도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키더런트 세대의 문제입니다. 이제 키더런트라 하면 키드와 페어런트가 합성어로 네, 만들어진 예. 것인데 이제 소위 말해서 너무 어릴 때 부모가 되는 부모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숙고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부모가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는 없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새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나 네. 고준희 양의 이제 부모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분들이 다 너무 일찍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고 또 이런 것들을 복지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네, 예. 이런 이제 반성적인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동학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아동학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기보다는 소위 미성숙한 부모들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책도 함께 있어야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우리나라와 이 사례가 유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소회인데 네. 아동을 부모의 이렇게 뭐랄까요 종속물 혹은 네, 예. 소유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부모의 하나의 가정 하나의 객체 정도로만 보는 예. 경향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만이 독립된 인격체고 부모로부터 언제든지 독립돼서 생활할 수 있는 객체다, 주체다라고 네. 보는 인식이 이제 좀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서구화된 이제 서구에서 선진국에서 많이 이제 먼저 자리 잡은 개념이고 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구의 국가들은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면 훨씬 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히 처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올 초였는지 작년 초였는지 작년 초였겠네요. 왜 소위 괌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법조인 부부가 아이를 이제 차에다 두고 네. 쇼핑을 갔다 왔는데 아이가 차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체포됐던 그런 맞습니다. 사건도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아이를 혼자 두거나 차에 두거나 혹은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하면 바로 이제 처벌에 들어가고 네. 조금 더 심하게 학대를 한다 싶으면 바로 격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처벌을 좀 엄히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반성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를 아동으로부터 무조건 격리하는 것은 또 옳으냐라는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도 또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대당하는 많은 아동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때리지 않는 엄마와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순히 격리하고 단순히 처벌하고 이런 문제로만 귀결되어서는 또 옳지 않다라는 네. 생각들을 지금 공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모의 교육, 이제 처벌과 함께 이제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책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경적으로 이제 볼 때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첫째는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예.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로는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고 돌보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윤을 기여하고 이윤을 낼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야 한다는 부모의 어떤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나 마을에서도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다. 맞아요. 예. 또 하나는 너무 어린 사람들이 부모가 됐다. 그렇다면 이거는 마을이나 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또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이 하나의 예. 주체다라는 그렇죠. 것은 결국 말씀하신 성경적 세계관이 맞습니다.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예. 부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립된 주체로 봐야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놀랍게도 경악할 만하게도 이제 성범죄자 아동들 이제 네. 친딸이나 뭐 이렇게 해서 성으로 착취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 정말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네. 번째는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만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결국 아동학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는 결국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네. 회복이 되어야 이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하는 건데요. 사회의 모든 악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진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이 사회와 모든 부조리가 사회학이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